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똘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0일 일요일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지난주에 코로나19 관련된 접종에 관련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는데요. 정말 이제 1차 접종을 했지만 왠지 이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서 다시 또 이제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시대가 오지 않나 하는 기대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희망을 가지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의 33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15일차 빙하의 정원 글레이셔 국립공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글레이셔 국립공원 첫 번째 편도 매니 글레이셔라는 정말 아름다운 트레킹을 좋아하거나 그 힐링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을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메리 레이크, 세인트 메리 레이크와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핫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선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은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글레이셔 국립공원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매니 글레이셔 지역에서 나와서 성메리 방문자 센터, 이곳은 이제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정문 메인 게이트 역할을 하는 방문자 센터이기도 하죠. 이곳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인트 메리, 성메리 호수와 더 그 마지막 구간에 있는 선포인트라는 천혜의 절경 지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메리 방문자 센터에 방문을 하니까, 도착을 하니까, 그 방문자 센터 건물이 아주 특이했어요. 마치 그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형상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글레이셔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곳을 찾아오는데 바로 메인 게이트 역할을 하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저희도 정보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소개 영상도 보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문자 센터 안에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글레이셔 국립공원이 이제 로키 산맥의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초의 그 빙하 시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태평양판과 북미 대륙판이 충돌해서 생긴 곳이 이제 로키 산맥인데요. 그때 생성된 빙하지대로 형성된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울골 그 낮고 높은 그런 산들이 수없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빙하호수들이 있는 이런 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모형을 가지고 설명된 부분에 가보니까 1850년 당시에는 이곳에 무려 80개의 빙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을 빙하국립공원,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2015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26개만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은 더 아마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그 모형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그 빙하지대를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호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호수가 약 130여 개 이상의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빙하가 좀 녹아 있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정말 그대로 그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건 지금도 변함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 아름다운 그 산맥과 그 지대를 국립공원 지대를 관통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관통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가 바로 Going to the Sun Road, 말 그대로 뭐 태양을 향해서 가는 도로, 이런 이름인데요. 시작점은 이제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방문한 세인트 메리, 성메리 방문자 센터에서부터 이토록 세인트 메리 호수를 통해서 산을 완전히 정상을 이렇게 넘어가는 관통에서, 그래서 서쪽에 있는 맥도날드 호수가 있는 아프가 방문자 센터까지 가는 약 77km를 달리는 겁니다.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 길은 환상적인 경치로 인해서 미국의 최고 아름다운 도로로 항상 선정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Going to the Sun Road를 한번 달려보시죠. 저희들이 첫 번째 그 초입 부분을 세인트 메리 쪽을 달렸는데요. 그때 마치 이제 그 비가 좀 내리기도 했는데 뭐 비는 뭐 전혀 아랑곳 없이 정말 아름다웠고요. 정말 캐나다 로키하고 또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또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호수와 또 그 간간이 저렇게 폭포가 보이고요. 네, 앞에 이제 빨간 버스가 계속 저희들 앞뒤로 가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이제 아마 뷰포인트 룩아웃에 쓰는 것 같았어요. 저희들 같이 이제 그 정차를 했는데요. 바로 이 버스가 다름 아닌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유명한 Going to the Sun Road 셔틀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립공원 측에서 제공하는 버스인데요. 한 10여 명이 탈 수 있는 한 중형 버스 정도 되는 그런 건데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 옛날 그 올드카 형태로 지어놓고 빨간 그 색깔의 검은 투톤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뭐 자동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차를 탈 기회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다음에 꼭 이곳을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레이셔 국립공원을 다시 방문한다면 이 차를 타고 매니 그레이셔 쪽에서 숙박을 하는 그런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Going to the Sun Road 셔틀버스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동쪽의 성메리 비트센터에서 아프가 비트센터까지 1시간 반 동안 달리는 저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바로 이제 버스 스탑이거든요. 정류장인데 이런 버스 정류장들은 이제 뷰 포인트거나 안 그러면 트레일 헤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스탑이 쭉 이스트 바운드, 웨스트 바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버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Going to the Sun Road에 들어가려면 입장 티켓을 꺼내야 되는 걸로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장 티켓은 1인당 $2, 캐나다 달러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국립공원에서 바로 살 수도 있지만은 미리 레크레이션 거버먼트라는 그 국립공원 예약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예약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인트 메리 그 호수 초입 구간인데요. 날씨가 좀 이제 흐려지고 비는 겠어요. 그런데 역시 여전히 이제 호수 주변으로 나 있는 높은 설산과 이런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세인트 메리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많은 차들이 이렇게 줄줄이 줄 서서 이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한여름에는 뭐 트래픽 잼까지 생기는 코스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달려가다가 사실 저기 고개를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중간에 보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크로스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물론 세인트 메리 구간은 계속 저희들이 달렸는데요. 좀 아쉽기도 합니다. 다음에 하여튼 이 글레이셔 국립공원은 다시 꼭 찾아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인트 메리 레이크인데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상적인 경치를 보이는 성메리 호수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경치가 나올 수가요? 마치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 엽서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메리 방문자 센터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쭉 선포인트라는 곳, 이 호수 끝부분에 있는데 거기까지 약 길이가 15.9km나 되는 아주 길다란 호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과 어울려서 이런 멋진 풍경을 자아내죠. 그 성메리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또 달리면서 호수를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호수 색깔이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아름답고요. 그 배경이 되는 그 산과 이 호수의 어울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것만으로도 뭐 이미 이 여행의 값을 이미 다 보상받는 것 같은 너무나 멋진 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풍경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곳에 빙하호수라는 게 캐나다 쪽도 그렇지만 볼수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메리 호수의 주 배경이 되는 산이 바로 리틀 치프산이거든요. 이 길다랗게 이제 호수를 따라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에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토록 이제 성메리 호수는 어느 각도에서 잡아도 그 호수와 산과 어울려진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여기가 이제 그 뷰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호수 한가운데 이렇게 오리 모양을 한 조그마한 섬 하나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섬을 구즈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뭐 많은 글레이셔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그림 엽서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정말 신비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성메리 방문자 센터에서 고잉 투 더 선 로드 초입길을 따라서 약 15.8km를 달리게 되면 선 포인트라는 곳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풍경을 나타내는 곳인데 여기에는 이제 막 고잉 투 더 선 산, 이 길이 바로 고잉 투 더 선 로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근본적인 산을 지나면서 또 아까 보여드린 리틀 치프 산 등을 볼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정말 아름다운 포인트이기도 하죠. 선 포인트는 바로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약간 둔덕이 있어가지고요. 뷰 포인트가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부부는 여기에서 정말 인생샷 하나 찍고 넘어왔습니다. 정말 다시 가고 싶네요. 아름답죠? 이토록 선 포인트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메리 호수에서 고잉 투 더 선 로드로 가는 길, 이 길에서 꼭 선 포인트에서 다시 내려서 이쪽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최고의 전망 포인트입니다. 그 성메리 호수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전망을 보여주는 매력 포인트가 바로 선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그 둔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꼭 감상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유람선도 이렇게 있어요. 성 메리 레이크, 메리 호수를 달리는 횡단하는 유람선도 있기 때문에 그 호수가 무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6km 가까이 되잖아요. 그 길을 한번 이렇게 종단해보는 그런 경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선 포인트에서 잡은 320도 방향의 영상입니다. 뭐 이곳은 어떻게 산의 색깔도 아주 총천연색이에요. 붉은색, 검은색, 하얀색, 노란색, 거기에 이제 초록색과 파란색의 호수가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거죠. 제가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거를 저희 이제 아내가 이렇게 찍은 영상인데요. 오랜만에 제 사진이 나오네요. 이게 리틀 치프 산이거든요. 이 산도 아주 형상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런 고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가 바람이 굉장히 거세더라고요. 이 아마 바람통인 것 같아요. 길목인 것 같아요. 사실 바람 소리는 제가 제거를 하고 음악으로 대신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관광객들 머리카락이 날리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트레킹을 하는 분들도 많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그 고목나무들이 양상하게 남은 것이 또 신기해서 한번 다시 카메라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썬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이런 뭐 구상나무들이 많은데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거는 호숫가에 있는 몇 개 작은 나무 말고는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뭐 죽은 나무인데도 그 모습대로 또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뭐 넋을 잃고 계속 이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고 한참 동안을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선 포인트, 세인트 메리 호수 중에서도 이 선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태양이 비치는 포인트예요.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선 포인트에서 찍은 나무들, 죽은 나무들의 형상이 또 한편의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썬포인트 그 트레킹이 많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트레일이 3개가 있는데요. 이쪽 썬포인트에서부터 호수 끝단으로 세인트 메리 호수 끝단으로 해서 성 메리 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폭포가 보이죠. 그 폭포까지는 3.52km.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버지니아 폭포까지는 4.64km.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캠프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까지 레이놀즈 크릭 캠프까지는 4.96km가 되는 한 5km 정도 되는 그렇게 멀지 않은 트레킹이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돌아도 하루에 충분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트레킹을 즐기는 것도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 포인트에서 보면
트레킹을 하는 곳까지의 거리와 방향이 이렇게 잘 표시되어 있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물론 뭐 그 방문자 센터에서 트래킹 맵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주로 이제 이 끝단으로 가는 트래킹이 이루어지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성 메리 호수와 거기에 따른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인 선 포인트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빙하의 정원 글레이시 국립공원의 세 번째 시간. 여기도 어느 호수에 비해서 못지않은 레이크 맥도날드와 메디슨 레이크에 대한 또 다른 글레이시 국립공원의 호수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똑같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